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강의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영상에서는요. 뒤편에서 이번 영상 뒤편에서 다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스킵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안전보건 교육 3장에서는 법령에서 말씀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뒤편에 나와 있는 이 안전보건 교육 각각의 내용과 그다음에 시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계속된 영상처럼 시행령 시행규칙을 ABC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보건 규칙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업로드를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 이번 영상에서 3장 안전보건 교육 29조부터 33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장 안전보건 교육.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에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식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이 5개가 교육 내용이고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이라고 하고요. 채용할 때 해야 되는 교육은 채용식 교육이라고 하고요. 작업 내용 변경할 때 해야 되는 경우는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을 만약에 쓰는 시험, 건설안전기사의 필사평이나 작업평에서 써야 되는 시험이라고 하면은 작업 내용 변경 교육, 이렇게 하면은 오답 처리됩니다. 부분 점수 없이.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수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로 정안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자가 추가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 외에 추가로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의 조건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그 업무 위탁을 받은 사람, 보건관리자 또는 그 업무 위탁을 받은 사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이 강사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보건노부 장관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안전보건 교육을 근로자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고로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연수를 받거나 하지 않으셔도 법인을 차리시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셔도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만으로 그냥 그거만으로 그냥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거에 따른 노임을 그냥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법인을 설립을 하지 않으셔도. 뭐 세금 문제야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모르는 내용이니까는. 그렇게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프리랜서 형태로. 그다음에 근로자 정기 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근로자 정기 교육입니다. 정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거는 이 교육기관 통해서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인터넷 원격 교육을 받은 사람, 안전공고 관리 담당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검사원 성능 검사를 받은 사람, 근로자 정기 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근로자 정기 교육을 면제할 수가 있고요. 사용시 교육이나 또는 특별교육 시간에 대한 면제에 대한 내용은 이게 면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좀 줄어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용접공이 6개월 동안 어떤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회사를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그만두고 이분이 7월 20일 날 7월 뭐 20일 경에 다른 회사에 가 가지고 또는 다른 현장에 가서 또 용접 업무를 했어요. 그 1년 이내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나서. 그러면은 그분은 이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보통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을 6분의 50, 그러니까 반절로 교육을 실시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제가 지금 설명은 드렸지만 처음 읽어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분이 동일 업무로서 1년 이내 다른 사업장에 갔을 경우에는 이 교육 시간을 반절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기 내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거보다도 이제 안전보건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그 MSS 관련된 교육을 할 때 그 물질에 대한 명칭, 그다음에 유해 위험성, 그다음에 관련된 보호구 착용 요령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내용과 더불어 이 시기가 이 물질이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가 배치된 경우,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 도입이 된 경우 현장에 유해 위험성 정보가 바뀐 경우 바뀔 수도 있겠죠. 예. 뭐 새로운 그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이 물질에 이렇게 안 좋은 물질이 있었구나 이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 그래서 정기교육을 이제 그 100분의 50범에서 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별표 4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가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참고로 이걸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 어떤 현장에서 1년 동안, 1년 동안 산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무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교육 시간을 반절로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가면 이제 산재 인증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산재 요율이 나와요. 그래서 0%면 무죄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원래 월 2시간 해야 될 거를 월 1시간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것도 사실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할 때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교육 그 기관의 조건, 그러니까 교육 기관은 공간, 그다음에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또 여기서 보시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제 2조에 따른 학교라는데 이게 이제 만약 1조라고 써 있거나 3조라고 써 있거나 그렇게 장난치듯이 문제가 나오겠느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한두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제 2조에 따른 학교라고 봐주시고요. 비영리법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인데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이 등은 누구냐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리고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성면조사기관이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교육은 보시면은 선임,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가 어디 현장에 선임이 됐어요. 선임이 되면 지방고용노동청에다 선임계를 작성해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선임이 된 걸로 보는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직무교육을 받고 이수한 날짜, 예를 들어서 저기 보통 직무교육 이거 한 4일 하거든요. 체포 교육 같은 경우에 4일 하고 그럼 4일 차에 이수가 되잖아요. 이수가 되면은 그 날부터 2년이 된다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6월 6일이다. 그러면 6월 6일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사이에 앞뒤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원래 예전에 3개월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개정이 2024년 9월 27일인데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전에 3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6개월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뀌었으니 당연히 나올 확률이 크지요. 실체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게 산업안전지도사 기계나 화학 쪽 취득하시면은 이거를 차릴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거죠.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이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취득하시면 차릴 수 있는 요건, 대상 기관이고,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성면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기관에 박탈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라든가 아니면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았다라든가 그 법령을 위반했다라든가. 근데 이 기관에 대한 그 내용이 업무 정지라든가 자격 박탈 그게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관을 좀 아시고 계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문구 하나하나를 보시기보다는 아무를 보시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좀 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기관, 전문가 안전보건관리기관, 그다음에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선문조사기관이 있구나. 이 기관들의 박탈적은 어떻고 이 기관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시고 그다음부터 잘라서 좀 보시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교육의 면제. 이 사람들은 직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그러니까 이 건설업에서는 관리감독자 시공 경력 3년 이상이고요. 이게 같은 말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시공 실무라고 써놓은 건데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실무 경력이라고 현장 경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사람 그리고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신규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크게 보실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것도 이제 위에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차릴 때 내야 되는 서류들, 기간 차릴 때 요 내용들인데 요거가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요거를 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당락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3장을 마침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했던 그 안전보건 교육 안내서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체계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정말 알기 쉽게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나 이 안전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 파일인데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쉽게 보실 수 있겠지만 현업에 안 계시는 분들은 이걸 어디 가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있는 내용보다 지금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 교육과 직무교육,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근로자 교육은 여기 근로자랑 그다음에 건설업 일용 근로자라고 나와 있는데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관리 감독자가 있죠. 근데 관리 감독자 교육은 여기서 그 밑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정기 교육, 채용식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특별 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 보고 있고 요 시간을 지금 여기에서 보지 마시고 밑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교육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각 기관들,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이 나와 있고 직무 교육에서 또 신규 교육, 보수 교육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특고 같은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현장을 하나 조그만 이제 주택을 짓는데 거기서 레미콘을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 노무를 제공을 받잖아요. 그 레미콘을 통해서. 그럼 레미콘 운전원한테 이 특보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이랑 특별 교육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내용이 간헐적 단기간 작업 경우에 1시간, 그리고 일반적으로 2시간. 특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간헐적으로 2시간, 일반 작업 경우에 16시간. 지금 이 일반이라는 건 상용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가서요. 시간을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 완벽하게 여기 보시면은 이 정기 교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 두 개는 크게 보실 필요성이 없고요. 지금 이거를 보셔야 돼요.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월 기준으로 2시간이에요. 잘라서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반기 12시간. 그리고 이거를 되게 헷갈리시거든요. 이게 2시간인지 이게 1시간인지 저게 4시간인지. 그러면은 이거를 암기하실 때는 이거 보시면 이 뒤에를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일용 근로자 이렇게 보시면 일용 근로자 1시간입니다. 일용 근로자 1시간. 일용 근로자 1시간. 그리고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게 그전에 없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의외 근로자 8시간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 그다음에 특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2시간. 근데 이건 특별이니까. 특별해서 2시간. 그다음에 일용직.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일주일 기간제가 봉사는 이하인 근로자. 그러니까 일주일 일용직 근로자 및 근로계약 타워크레인에서요. 타워크레인에서 그게 8시간.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신호는 8시간이죠.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근로 제한 근로자. 이 위에 빼고 나머지는 16시간인데 그중에서 단기간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 2시간이라는 거고요. 정기교육이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채용식 교육 8시간,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식 교육 2시간,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은 16시간인데 단기간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 2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 2시간이 여기 똑같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점을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여기도 특별교육에서 단기간 간헐적인 게 2시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토에서의 최초 특별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에서 정기 채용 작업 내용 변경 특별에서의 16, 8, 2 그다음에 16, 2 그리고 이 근로자 교육 시간에 5시간에 대한 내용 중에 12시간, 1시간, 4시간, 8, 1, 2, 2, 8, 16, 2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그 근로자 교육을 실시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월 2시간으로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이제 특별교육 대상 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비계 작업자가 들어오면 비계 작업자 교육이 특별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대부분 일용직이기 때문에 2시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암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사실상.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봐 주셔야 되고 지금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암기가 돼 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3장 안전보건 교육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4장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상당히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 4장을 할 때는 제가 좀 다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찍고 가는 형태로만 4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은 꼭에 가까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